안녕하십니까. 78세 현역 한의사 박경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 숟가락 들기가 힘드셨나요? 단추 하나 채우는데 몇 분씩 걸리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저는 매일 아침 붓펜으로 처방전 쓰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평생 한의사로 살아온 내가 붓을 들지 못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요. 하지만 지금 78세의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매일 한약을 지어주고 침을 놓고 주말에는 서예까지 즐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건강의 비결을 묻습니다. 특별한 한약, 비싼 보약, 복잡한 침법. 제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생 무시해온 손목과 손가락, 그리고 목과 어깨만 제대로 관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0대, 70대가 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이제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라고 합니다. 손주들과 함께 그림 그리기, 바느질, 요리와 같은 손을 쓰는 활동들을 포기합니다. 곧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젓가락질이 힘들어 숟가락만 쓰게 됩니다. 그 심정,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한의사로 살아오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모두 수기관창을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의 기운이 잘 통한다는 뜻으로 손목과 손가락, 목과 어깨 부위의 경락이 막힘없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전신건강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 비결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인생담소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제 다음 건강 비결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50년간의 한의학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건강 비밀을 함께 나눠볼까요? 동양의학에서는 인체를 하나로 연결된 경락 시스템으로 봅니다. 그중 손목과 손가락, 목과 어깨는 마치 고속도로의 주요 인터체인지처럼 12경맥이 모두 지나가는 곳으로 전신의 건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발견한 이 두 부위 관리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매일 단 10분만 투자해도 수족냉증이 개선되고 찌증 관절통이 줄어들며 정신이 맑아지고 소화 기능까지 좋아집니다. 이 두 부위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운동 기능을 넘어 이 부위들은 우리 몸의 주요 경락과 혈자리가 집중된 곳입니다. 이 부위들의 관리 상태가 전신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0세 이후에도 맑은 정신과 자유로운 손 동작을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두 부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손가락 관절의 변형, 손떨림, 목의 강직과 통증을 나이 들면 불가피한 증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제 50년 한의학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이런 증상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경락 관리만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이 관리법의 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제가 50년간의 한의원에서 발견한 두 가지 부위 관리법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목과 손가락 관리법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잠시 들어 올려보세요. 이 소중한 신체 부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신가요? 제한의원의 73세 최병철 선생님이 찾아왔을 때 그는 붓을 들지 못할 정도로 손이 아팠습니다. 선생님, 평생 서예를 해왔는데 이제 붓을 잡을 수가 없어요. 손가락이 굳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주먹 펴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목과 손가락을 살펴봤습니다. 관절은 붓고 뻣뻣했으며 손등은 창백하고 차가웠습니다. 특히 태연맥, 소상맥이 흐르는 손목 부위가 단단하게 경직되어 있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손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관리라뇨? 아플 때 파스나 붙이는 정도지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손이 아플 때만 신경 쓸 뿐 평소 관리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손목과 손가락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손에 비유해서 우리 오장육부의 상태를 진단합니다. 손의 색, 온도, 습도는 모두 내장기관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죠. 또한 손에는 무려 6개의 경맥이 시작하거나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수태음폐경, 수양명대장경, 수홈신경, 수태양소장경, 수거름심포경, 수소양삼초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놀랍게도 손목과 손가락 관리는 두뇌 건강을 개선하고 관절염을 예방하며 심지어 소화 기능까지 향상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손목과 손가락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50년간 연구하고 실천한 손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손을 따뜻한 물에 담그세요. 물 온도는 40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손을 5분간 담그면 전신의 수태음, 수양명경락이 활성화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물에 생강 한 조각을 넣도록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양기를 돋우고 기혈순환에 더욱 효과적이죠.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손발이 차고 저리는 증상이 크게 개선됩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레이노병이 있으신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정이에요. 73세 김성수 선생님은 이 방법으로 10년간 고생하던 손떨림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그의 말을 간접적으로 전해드리자면 박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으로 매일 아침 손을 따뜻한 물에 담그기 시작했더니 처음엔 이런 간단한 방법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지만 보름 만에 변화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손떨림 없이 차 한 잔을 들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둘째, 손가락 지압법으로 경락을 자극하세요. 손가락 끝에는 모든 장부와 연결된 중요한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매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내장기관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손가락 지압을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엄지와 검지로 반대편 손의 각 손가락 끝을 3초간 지그시 눌러주세요. 특히 손가락 끝 소상, 상양, 중충, 관충, 소충혈을 중점적으로 자극하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지압법 덕분에 20년간 고생하던 만성 소화불량이 해결됐습니다. 이 방법을 매일 5분씩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위장 기능이 개선되고 정신이 맑아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손목 돌리기로 기혈순환을 촉진하세요. 손목은 수삼양경과 수삼음경이 모두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곳에 순환이 막히면 온몸의 기혈순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손을 앞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손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돌려주세요. 이어서 손바닥을 마주 보게 하고 손가락을 깍지 낀 후 손목을 천천히 돌리며 스트레칭하세요. 이 운동은 손목 통증 예방에 탁월하며 손가락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6세 장미자 할머니는 이 운동 덕분에 15년간 고생하던 손목 통증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시 뜨개질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넷째, 밤에 자기 전 관절 온찜질로 기혈순환을 도와주세요. 노년기에는
양기가 쇠하고 한습이 관절에 쌓이기 쉽습니다. 특히 손목과 손가락 관절은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잠들기 전 생강물에 수건을 적셔 손목과 손가락에 5분간 온찜질을 하라고 권합니다. 이는 경락의 한습을 제거하고 기혈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물 대신 따뜻한 소금 주머니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 방법은 관절의 통증을 줄이고 아침에 손이 뻣뻣한 증상을 크게 개선합니다. 제 경험상 60대 이상이 되면 이 온찜질만으로도 손의 통증과 뻣뻣함이 30%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최병철 선생님은 이 4가지 관리법을 석 달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기적입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아프지 않아요. 지난 주말엔 3년 만에 붓을 들고 글씨를 썼어요. 내 인생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손목과 손가락 관리는 단순한 통증 관리를 넘어 두뇌 건강, 소화 기능, 심지어 정신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는 전인적 건강의 기본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저와 함께 손 관리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목과 어깨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위가 왜 스트레스와 자율신경계의 핵심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여러분, 목과 어깨가 단순히 머리를 지탱하는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50년간의 한의학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데, 목과 어깨는 우리 몸의 천문지약으로 하늘과 땅을 잇는 약효소와 같은 중요한 부위입니다. 68세 조현식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15년 넘게 만성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병원마다 다니며 CT, MRI 촬영을 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두통약 없이는 하루도 지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말하길, 박 선생님, 이 두통만 해결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 없이 하루를 버티기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의 목과 어깨를 진맥해 보니 경추는 굳어 있고 승모근은 바위처럼 단단했으며 특히 풍지혈, 대저혈, 전정혈 주변이 심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목과 어깨에는 수태양소장경, 수양명대장경, 족태양방광경이 지나가며 특히 두통과 직결된 거름경과 양명경의 중요 혈자리들이 위치합니다. 이 경락들이 막히면 기와 혈의 순환이 방해받고 그 결과 두통,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심지어 고혈압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과 어깨 관리를 진통제를 먹거나 파스를 붙이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목과 어깨를 거신이라 하여 전신의 축소판으로 봅니다. 이곳의 경락 흐름은 전신 건강, 특히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목과 어깨를 제대로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연구하고 실천한 목과 어깨 관리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목과 어깨의 풍한사스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외부의 찬 기운이 목과 어깨에 침입하면 경락이 막히고 통증이 생긴다고 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손을 비벼 따뜻하게 한 후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대추혈목 뒤 중앙에 튀어나온 뼈 바로 아래, 풍지혈목 뒤 양쪽 움푹 들어간 곳, 견정혈 어깨 끝부분을 중점적으로 문질러 주세요. 이 간단한 마사지는 경락의 흐름을 개선하고 풍한사습을 몰아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60년 넘게 매일 아침 이 마사지를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추운 날씨에도 목 통증 없이 지낼 수 있죠. 둘째, 경추 강화 운동으로 목의 안정성을 높이세요. 나이가 들면 경추를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매일 아침 5분간 거북이 운동을 권합니다. 먼저 턱을 약간 당기고 머리를 천천히 앞으로 숙였다가 들어 올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세요. 이어서 머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는 동작을 각 5회씩 하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좌우로 기울이는 동작을 각 5회씩 하면 됩니다. 너무 무리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통증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이 운동은 경추의 안정성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두통과 어지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75세 이명희 여사는 이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아침 두통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빌리자면 이전에는 매일 아침 머리가 쪼개질 듯 아팠는데 이제는 한 달에 2~3번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셋째, 어깨 경락 풀기로 기혈순환을 촉진하세요. 어깨에는 쇠양명대장경, 수태음폐경의 중요한 혈자리들이 위치합니다. 이곳에 순환이 막히면 두통, 불면증, 심지어 소화불량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손으로 반대쪽 어깨를 잡고 천천히 문지르며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주세요. 특히 견정혈, 견우혈, 천종혈을 중점적으로 자극하면 좋습니다. 이 혈자리들은 어깨 통증뿐만 아니라 두통,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마사지는 하루 3분만 투자해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1분씩만 실천해 보세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마사지 덕분에 12년간 복용하던 혈압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넷째, 수면, 자세 관리로 목과 어깨의 기혈 정체를 예방하세요. 잘못된 수면, 자세는 목과 어깨의 경락을 압박하고 기혈 순환을 방해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베개 높이에 특히 신경 쓰라고 권합니다. 베개는 너무 높거나 낮지 않고 목과 어깨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추의 생리적 만곡을 지지해주는 높이가 이상적입니다. 또한 옆으로 잘 때는 양쪽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고 엎드려 자는 자세는 목과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수면, 자세를 교정하면 아침에 목과 어깨가 뻣뻣한 증상이 크게 개선됩니다. 68세 조연식 선생님은 이 4가지 관리법을 3달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기적입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두통약 없이 일주일을 지냈어요. 목이 한결 가벼워지고 어깨 통증도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목과 어깨 관리는 단순한 통증 관리를 넘어 두통, 현기증, 불면증, 스트레스 관리의 기본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저와 함께 목과 어깨 관리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관리법을 일상에 어떻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의 핵심인 2가지 신체 부위와 그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손목과 손가락, 목과 어깨. 이 부위들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모든 걸 다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너무 복잡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50년간의 한의학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방법 10분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씩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일별로 한 부위에 집중해서 관리하세요. 월, 수, 금요일은 손목과 손가락 관리의 날. 하, 목, 토요일은 목과 어깨 관리의 날로 정하세요. 일요일은 2부위 모두 기본적인 관리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각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2번째로 각 부위마다 딱 5분만 투자하세요.
5분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78세의 현역 한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손가락 지압법을 실천합니다. 점심 식후에는 5분간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하고 저녁 시간에는 손목 돌리기와 온찜질에 집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 1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새 습관을 일상의 다른 활동과 연결하세요. 새로운 습관을 매일 하는 일과 연결하면 쉽게 습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차를 마실 때 손가락 지압을 하고, 피부 뉴스를 볼 때 목 스트레칭을 하고, 잠들기 전에 손목 온찜질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않게 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가 쉽지 않으니 이미 하고 있는 일상 활동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씩 바꾸는 힘을 믿으세요. 너무 늦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인 환자들은 70대, 심지어 80대에 이런 관리법을 시작한 분들이었습니다. 82세 임성철 선생님은 손목과 목 관리법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고 20년간 시달렸던 만성 두통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80대 중반에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니 꿈만 같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손주에게 한자도 가르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마지막 조언입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78세의 현역 한의사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평생 소홀히 여겼던 신체 부위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손목과 손가락, 목과 어깨. 이 두 가지 부위만 제대로 관리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78세,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산에 오르며 매일 서해를 즐길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인생담소 채널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도 기억력을 지키는 한의학적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